많이 걱정해서 보고 싶었고 봤으니까 이제 평생 더 볼 일 없겠죠. 혜인은 용두리까지 현우를 뒤쫓고 내 손놓은 주제에 꼬시면 넘어오겠지 그랬나? 혜인은 기업들을 되살렸다. 15에 출소한 현우의 스토커가 된 혜인 운명적 끌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혜인의 옆자리를 뺏은 은성. 은성은 퀸즈가에서 현우의 흔적들을 지웠던 것처럼 혜인의 옆에 현우를 떠올릴 만한 물건들도 몰래 다 정리해버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혜인에겐 현우를 쓰레기로 둔갑시켰고 현우의 멋진 행동은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혜인의 곁을 지키겠다 한다. 그 시각 살해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현우는 편사장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DNA 증거와 살해 도구 때문에 난함을 겪고 있었다. 차 유리를 깨다 다친 손도 분리했고 현우는 손이 다친 게 공격 흔이라면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에 있어야 하지 않냐며 스스로를 변호했지만 수많은 증거에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몸을 회복하고 귀국한 혜인. 가족들은 마중 나오지만 이전의 혜인은 사라져 다시 냉철해져 있었다. 홍수철 씨, 윤은성 씨한테 무리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독일에 있는 동안 은성이 잘못된 정보들을 주입시키는 바람에 가족들에게 적대적이 된다. 혜인은 수술 받는데 독일까지 가족들이 오지 않은 것만 봐도 가족 사이가 좋지 않았단 건 알지 않겠냔 말에 은성의 말을 믿을 수밖에. 대외적으로 가족들의 기사가 좋지 않게 나기도 했고 용두리에서 극적 화해를 한 기억이 없으니 유유. 수술 받고 나면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다고 했지. 은성은 자신의 말을 혜인이 그대로 믿어주니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다며 종지부를 찍기로 한다. 그래서 독일에서 차 사고를 사주한 게 모슬이란 걸 알고 혜인을 건들지 말라 경고했다. 자신이 만대에게 선물한 그림에 몰카가 달려있어 스리가 만대에게 약을 먹인 증거가 있다면서 혜인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지 않겠냐며 쓰레기라는 현우의 실체를 확인하러 간다. 많이 걱정했어. 보고 싶었고. 현우는 날카로워진 혜인의 윤은성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혜인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며 현우를 믿지 않았다. 내가 여기 온 건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두죠. 봤으니까 이제 평생 더 볼 일 없겠죠. 아니, 우린 또 만날 거야. 난 안 지치고 계속 네 옆에 있을 거니까. 네가 깨어났을 때 꼭 옆에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근데 어떻게든 꼭 나갈게. 이 약속은 지킬게. 현우는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라면서 혜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면회 시간이 끝나 교도관에게 붙들려 나갔다. 진심 어린 현우의 말과 행동에 대답할 뻔한 혜인은 당황하며 현우가 현혹시켜 속은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솔직했다. 두근두근. 넌 어디 갔다 와? 혜인이 자신도 모르게 어디 다녀오자 은성은 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혜인이 화내자 걱정해서 그런 거라 둘러댔지만 현우의 무죄 입증을 돕기 위해 든든한 변호사 친구들과 범자가 움직이고 범인의 옷 섬유 조각과 범인이 현우의 집에서 칼을 훔쳐나가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부업자인 범인이 돈을 받기 위해 남겨둔 살해 현장 장면으로 살해 혐의가 벗겨진다. 현우가 풀려났다는 소식에 몰래 보러 간 혜인. 혜인은 스토커 현우가 무슨 위험한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핑계로 스토킹을 한다. 나비선은 밥줄 때문에 한 비밀 유지 계약으로 아무 소리 못하고 따르기만 하는 중 혜인은 용두리까지 현우를 뒤쫓고 뭔가 나쁜 사람이라 하기엔 따뜻한 가족관계에 조금은 의아해한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현우의 특성들을 하나둘 메모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있는 법이죠. 그리고 나비선은 근질거리는 입을 참으며 혜인을 위한 팁을 알려줬다. 윤은성은 무죄를 받은 현우의 복직 신청을 막을 방안이 없어 심기가 안 좋은 상황에 대표이사 혜인만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현우 측일 거라 의심했었지만 은성을 끌어내리려는 건 모슬이었다. 혜인에게 빠져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협박하니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 이제 윤은성 마이너스 모슬의 모자의 개싸움도 시작 예정. 그 사이 현우는 모슬이에게 처리될 뻔하다. 용감무쌍해진 수철 덕에 구사일생한 다혜에게 USB를 넘겨받아 모자를 공격할 무기를 얻는다. 현우가 출근하자 당황하며 피하는 혜인. 하지만 왜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봐야겠다며 현우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한다. 내 손 놓은 주제에 꼬시면 넘어오겠지 그랬나? 소나무 취향이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도 큰소리 쳐서 그래도 금방 알아봐주겠지 했는데 우리 정말 이제 그만 보죠. 혜인은 여전히 날선 모습으로 현우를 밀어냈고 현우가 자신을 붙잡는단 생각에 왜 이러냐며 뭐라 하는데 가방이 의자에 걸린 거라 수치풀 키읔키읔키읔. 한 달 전 혜인이 준비해뒀었던 이벤트로 두 사람은 아쿠아리움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혜인은 그럼에도 애써 현우를 무시하려 하지만 직원들이 전해준 카드가 발길을 붙잡았다. 자신이 현우와의 재혼을 원했다는 사실에 그럴 리 없다 부인하는 혜인이었지만 현우는 그럼 은성도 의심해달라 호소한다. 이제 의심을 좀 해. 날 안 믿어도 좋은데. 그럼 윤은성 말도 믿지 말라고. 그 사람이 널 자꾸 고립시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혜인은 은성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은성이 만대의 방에 설치한 몰카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냥 가려는데 버려진 사람들끼리 미국 가서 행복하게 살자고 제안하는 은성. 확실해? 나도 버려진 거? 왜 내 말이 거짓말 같아? 맨정신일 때 얘기하자며 혜인은 말을 아꼈고 독일에서 자신을 구하려다 차유리를 깼다는 은성의 손이 멀쩡한 것에 의심을 키운다. 그리고 현우를 만나러 가기 전 독일에서 온 소포를 확인하는데 은성이 없애려 했지만 없애지 못한 혜인이 현우에 대해 글로 남긴 노트였고 그 내용을 보며 혜인은 기억들을 되살렸다. 그 남잔 내가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았던 이유고, 그리고 또 기억을 잃더라도 결국엔 살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야. 백현우는 마지막까지 내가 잊고 싶지 않은 이름이야. 미안해 백현우. 너무 미안해. 혜인은 현우에게로 향하고 집착 광공. 은성은 혜인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나기에 그녀가 현우를 만나러 간 걸 눈치챘다. 드디어 둘이 만나기 직전이었지만 버스가 지나가는 그 잠깐 사이 사라져버린 혜인. 초록불로 바뀐 뒤 현우는 건너편에서 사라진 혜인을 찾으러 가는데 쾅! 으아! 사고 엔딩은 아니길 바랬는데
집착 광공이 곱게 죗값 받으러 떠나지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또 한 번 해버렸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